전문가들이 열심히 개발해서 발견된 약들도 있지만 우연에 의해서 또는 부작용 때문에 발견된 약들도 있습니다. 오늘은 약에 얽힌 재미난 이야기들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약 부작용을 치료약으로 바꾼 사례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아그라입니다. 현재 제약업계 1위를 달리고 있는 화이자 제약회사. 유명한 약들이 워낙 많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은 비아그라라는 약인데요. 생긴 모양 때문에 블루 다이아몬드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는 협심증 약으로 개발되고 있던 약이었지만 임상시험 도중에 중년 남성들의 발기력 향상을 확인합니다. 말초혈관이 확장되다 보니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개발된 이후 현재까지 20억 정이 넘게 팔릴 정도로 블록버스터 제품이며, 하지만 혈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약으로 개발되려고 했던 만큼 고혈압, 저혈압, 그리고 심혈관계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혈관에 또 확장을 주기 때문에 고산병 목적을 잡아줄 용도로도 비아그라를 쓰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허가받지 않았으며, 또한 그 용량을 개인이 조절하기 힘들기 때문에 전문가와의 상의를 통해서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다음은 살 빼는 주사인 삭센다 주사입니다. 이 삭센다 주사는 덴마크의 제약회사인 노보노디스크의 약입니다. 노보노디스크라는 회사는 당뇨병 치료제로 유명한 회사인데요. 당뇨 환자분들이 맞는 노보레피드나 노보믹스 등의 주사가 이 제약회사의 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이 삭센다는 빅토자라는 당뇨병 치료제 개발 도중에 발견이 된 것입니다. 체중이 줄어드는 효과를 발견했기 때문인데요. 사람이 음식을 먹고 포만감을 느낄 때 GLP-1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는데요. 이 빅토자라는 약물을 투여했을 때 이와 유사한 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 삭센다라는 주사는 다른 비만 치료제와 비교했을 때 비교적 부작용도 적고 그 효과가 좋은 편이라서 작년에 한국에서 허가를 받고 굉장히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은 이 삭센다라는 주사는 맞기만 한다고 해서 저절로 살이 빠지는 약은 아닙니다. 식욕을 조절해서 살이 빠지는 원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주사와 함께 식단 조절이나 운동까지 병행해야 제대로 된 효과가 나타납니다. 또한 당뇨병을 앓고 계신 분들이나 갑상선 관련 질환자분들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타목시펜입니다. 영국에서 타목시펜은 원래 피임약으로 개발되려고 했습니다. 피임약의 경우 배란을 억제해야 되는 약인데 오히려 타목시펜 개발 도중 배란이 증가하는 현상을 보입니다. 이것은 타목시펜의 구조가 에스트로겐 수용체랑 비슷해서 항에스트로겐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인데요. 그렇게 항에스트로겐 효과가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방향을 바꿔 유방암 치료제로 각광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 점을 이용해서 운동하시는 분들, 몸을 키우시는 분들이 아나볼릭 스테로이드의 부작용인 여성형 유방을 억제하려고 타목시펜을 투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약은 항암제로 개발된 약입니다. 임의로 복용하시거나 투여하시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탈모약인 프로페시아와 미녹시딜입니다. 탈모는 아직까지도 완전히 잡히지 않은 미지의 분야입니다. 아직까지는 없는 머리를 새로 자라게끔 할 수는 없지만 빠지는 속도를 늦춰주는 약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프로페시아라는 약은 피나스테리드라는 성분을 가진 약입니다. 이 피나스테라이드는 전립선 비대증 치료에 사용하던 약입니다. 이 약의 사용 도중에 다모 현상이 발견돼서 지금은 탈모약으로도 많이 쓰이고 있는 약입니다. 보통 우연히 발견되거나 부작용을 통해서 발견된 약은 기존의 약의 개발을 취소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프로페시아의 경우 전립선 비대증에도 효과가 좋고 탈모에도 효과가 좋기 때문에 현재 두 가지 목적으로 모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녹시딜도 혈압약으로 개발이 되었다가 다모 증상이 마찬가지로 발견이 돼서 현재 탈모에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미녹시딜이라는 약은 형태가 다양하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알약도 있고 액상형, 그리고 샴푸 등 많은 형태가 있습니다. 현대인들에게 탈모는 굉장히 스트레스가 됩니다. 이 점을 이용해서 탈모를 해결해 준다고 하는 많은 건기식이나 음식, 샴푸 등등 여러 가지가 마케팅이 되고 있는데, 확실한 것은 이런 것은 모두 보조제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탈모 치료의 핵심은 보조제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 전문 의약품을 복용하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보톡스입니다. 보톡스는 데일밴드처럼 브랜드의 상품명이 그 상품군의 대명사가 된 케이스입니다. 원래는 엘러간 주식회사의 상품 중 하나였습니다. 보톡스의 보툴리늄 톡신이라는 독소는 가장 높은 단계의 독소 중 하나입니다. 처음에 발견했던 사람은 몸에 있는 근육들이 모두 풀려서 죽을 만큼 강한 독소였는데, 이를 희석해서 주름을 펴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육을 마취시킨다는 점에서 근육 이상증에도 쓰이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미용 목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주사를 맞은 뒤에 그 옆에 새로운 신경세포가 나는 데까지 4개월 정도가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보톡스에 맞는 주기는 4개월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가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기는 하지만 너무 자주 맞게 되면 내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부프로피온이라는 약입니다. 이 부프로피온은 약 이름과 약 성분,
모두 생소할 수 있는 약인데요. 쓰이는 분야가 두 군데나 있기 때문에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원래 이 부프로피온은 노르에피네프린을 증가시켜서 우울증 치료에 사용하는 약입니다. 그런데 이 부프로피온이 니코틴 수용체에도 작용한다는 것이 발견이 되어서 금연 치료의 보조제로도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는 별개로 다이어트 약으로도 쓰이는데요. 보상 반응을 줄여서 날트렉손이라는 약과 함께 다이어트 약으로 쓰이게 됩니다. 이 약이 음식이나 식욕에 대한 중독 증상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이 약은 직구를 통해서 구할 수 있는 약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불법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불법이라는 것을 차치하고서라도 이렇게 임의로 약을 구해서 복용하시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반드시 이 약은 전문의의 처방하에 복용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모르핀입니다. 부작용이 아니라 우연에 의해서 약이 개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세렌디피티라고 합니다. 마약이라고 하면 흔히 우리는 부정적인 것들을 떠올리지만 이미 병원이나 약국에서도 많은 마약들이 조제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제어하기 어려운 질환이라든지 통증을 조절하기 위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양귀비에서 추출한 아편에 모르핀 성분이 있어서 모르핀을 복용하거나 투여했던 환자들은 통증을 느끼지 못하거나 기분을 좋아지는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응용해서 사람들을 치료하는 데 쓰곤 했습니다. 하지만 모르핀의 경우 마약이기 때문에 중독성도 강하고 습관성도 강합니다. 마약은 엄격한 관리를 요하는 약물인 만큼 정상적이지 않은 유통이나 사용은 불법입니다. 하나의 신약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평균 10년 정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우연에 또는 부작용에 의해서 발견되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아직도 인류가 극복하지 못한 질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연구를 통해서 희망을 전할 수 있는 의약품들이 많이 개발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약이 있으면 서울신문 약자라 영상에 댓글에 남겨주세요. 저희가 확인하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